국정농단 관련해서 재판이 여러 명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최순실, 김기춘, 차은택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일단 김남국 변호사, 최순실 씨 옷부터 볼게요. 네.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사복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 지금 계속 나오는 동안 전부 다 수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사복으로 갈아입고 오늘 이제 본인이 이제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이대 학사비리 문제와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도 역시 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럼 기존에 어떤 수의를 입고 나왔다가 사복을 입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심경의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과거에 어떤 본인이 어떤 재판을 받고 수사받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위축되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사복을 입고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주장하겠다. 지금까지는 좀 억울하게 뭔가 내가 미안하다, 잘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만을 보였었는데 아니라고 한 것,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국정농단과 재판에서는 뭐 그런 좀 낮은 자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정유라 씨와 관련된 학사비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눈물도 많이 보이면서 또 강하게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보면 가지 말을 했죠. 네, 적어도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내가 무죄를 받아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조금 강하게 항변하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판이 정유라 학사비리 관련 재판이고 이대 관계자들이 나왔으니까 그날은 좀 유독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의를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은 수의를 절대 입은 모습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본인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죄가 없다. 나는 수의를 입는 것을 거부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뭐 구치소 안에서야 수의를 입어야 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설 때는 내가 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식, 나는 진짜 죄가 없다라는 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사복을 입는 행위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사복을 입었다, 뭐 수의를 입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말과도 좀 달라요. 그러면 마음가짐을 바꿔서 내가 정말 항변하기 위해서라면 어저께처럼 그렇게 울거나 뭐 또 자신의 어떤 이 너무 좀 일정이 타이트하니까 좀 줄여달라라든지 그러니까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호소하다가 어떤 때는 울다가 어떤 때는 또 공격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하다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을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그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건 읽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분명히 이건 있었을 거예요. 정유라와 관련된 부분은 감옥에서 진술할 때도 그랬고, 또 기자들 앞에서도 뭐 고함질 때도 그랬고, 또 어저께도 그랬고, 진짜 첫 번째 죄가 없다. 그거는 좀 확실하게 정유라는 죄가 없다. 두 번째, 이대 학사비리 아니다. 이대는 정당하게 들어갔다. 세 번째, 만약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은 나한테 물어라. 이건 아주 일관돼요. 이건 맥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딴 건 진짜 맥락을 읽을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사복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죄에 대한 부분이지만 딴 부분들은 딱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만큼은 딸의 그 학사 비리만큼은 내가 정말로 보호하고 싶다. 그리고 이건 죄가 없다라는 마음을 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정유라와 관련돼서는 아주 다르다. 정말로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이 사복을 입었듯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별 뜻이 아니라고 봤는데 방금 김남국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쁜 뜻이 정말 있네요. 처음 입고 나왔으니까. 아니 사복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옷을 빨았다든지. 지금까지 몇 번을 저기 했는데 딱 처음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관되게 최순실 씨가 혐의를 인정한 거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거의 없습니다. 일관되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설사 어떤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감정적으로는 어떨 때는 울었다,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동안에 수없이 봐왔던 대목이고 또 어제 정유라와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 신경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호하고 감싸는 것도 이전에 똑같았어요. 저는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딱 하나 달라진 것은 뭐냐면 조금 더 여유가 있구나. 오히려 여유가 있어졌다? 오히려 좀 더 여유가 있다는 느꼈어요. 왜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얼굴 보면은 뭔가 벼르고 듯한 그런 분위기. 입을 딱 다물고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좀 여유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사복을 착용해서 일반 수감 패션에 따라서 어떤 것을 느끼기에는 최순실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했던 얘기들 정유라하고 관련된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검에서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죄 없는 애가 지금 덴마크인가요? 거기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최순실 씨 주장이거든요. 물론 이제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 학사 비리와 관련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들도 이제 구속이 진작에 그렇겠죠. 됐고요. 그리고 네. 이제 최순실도 그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최순실도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연고대? 아니 뭐 연고대뿐만 아니라 예. 지금까지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이 터졌거든요. 뭐 몇 년에 한 번씩 터졌습니다. 뭐 서울대도 그 전에 입시 비리 사건이 있었고, 근데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대학 입시 비리 사건에 있어서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은 그 학부모들이었지. 대학을 입학한 학생, 예, 예. 학생들이 이 죄명으로 이제 업무 방해가 되겠죠. 이제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처벌받은 예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제 대부분 고등학생일 때 부모들이 무슨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대학에 집어넣은 경우들이기 때문에 예. 미성년자였던 학생을 처벌한 예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유라,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는 이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지금 범죄인 인도 요청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뭐 최순실이 할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체육특기자의 학사 관리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억울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지금부터라도 대학 입시 비리 사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체육특기자의 학사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불법에서 평등 없다. 쟤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으면 하여튼 걸린 사람부터라도 처벌하고 또 증거가 확보된 사람부터 처벌하는 거지. 그렇죠. 예. 다른 사람도 잘못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명문 이대가 이렇게 된 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인가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물귀신 작전을 또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제 앞서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의 감사를 17개 대학을 감사를 해봤더니 정유라 씨와 비슷한 어떤 학사 관리의 부실이 드러났다. 근데 그게 뭐 한 780여 명이나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지금 유라만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특히나 이제 왜 뭐 처벌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처벌한다라고 하거나 그런데 왜 하필 왜 정유라 씨까지 끌고 가느냐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특검에서 정유라를 공범으로 봐서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한 것은 아니고요. 과연 정말 관련이 되어 있는지 공범으로서 볼 만한 것이 있는지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겠다. 그렇죠. 일단은 조사가 되고 수사가 되어야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지금 뭐 국제 미아가 된 것이 특검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정말 잘못한 게 없고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들어와서 나는 이와 무관하고 엄마인 최순실 씨가 전부 다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밝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조사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이종국 님 네. 무서워서 한국에 못 온다. 오고는 싶은가 봐요. 한국에는. 지금 덴마크 어디 군대 그렇죠. 있죠? 그렇겠죠. 당연히 사실은 뭐 처음에 정유라 씨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 아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하고 뭐 돌아올 수 있다라든지 뭐 그랬죠. 몇 가지 무슨 네, 조건을 걸면서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사실은 엄마 된 입장으로서는 지금 손자와 딸의 지금 상황, 지금 저 불안정한 상황을 어떻게든 좀 타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1년 뭐 재판이 보통 뭐 30까지 대법까지 가는지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한 1년 넘게 저렇게 이 덴마크에서 있어야 되는데 저는 구금 상태로 그 문제도 빨리 이제 해결을 보고 싶겠죠. 예. 그런 어떤 의미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그 변호사 잘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돌아와서 조사를 받으면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물론
이 상황이 사실은 그것만 지금 공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 지원한 내역 중에 예. 당사자예요. 정유라 씨가 사인을 했어요. 예. 삼성과의 어떤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유라 씨는 뭐 기자들에게 아니 나는 이 포스트잇으로 가렸기 예. 때문에 모른다 했지만 일단 성인이 된 상태에서 계약서에 사인한 당사자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진술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얼만큼 알고 있었는지, 예.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또 어떤 지원을 당사자니까 받았는지.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주장대로 책임이 없다, 뭐 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예요. 학사비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딴 문제 얘기 안 해요. 학사비리에 책임이 없다요. 그러면 예, 학사비리 예. 말고 다른 부분, 삼성의 지원 부분 이런 거 예. 언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요. 무조건 돌아와서 그렇다면 조사 받으면 되죠. 제가 아니, 관련해가지고 김남국 교수 오늘 재판에서 노승일 씨 진술조서인가요? 그게 공개됐는데 왜 이 사위 옛날 그 사위도 같이 독일에 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급여까지 용돈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 지원을 할 때에 네. 사실은 이게 정유라 씨를 지원하라고 돈을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정유라 씨가 아니라 향후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승마에 지원하는 선수들을 전부 다 지원하기 위해서 한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원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유라 씨만 특혜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어떤 지원 내역을 그냥 삼성에서 준 것이 아니라 삼성에서는 일정 부분 돈을 줬을 때 이 사용 내역 용처를 밝히게끔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든 많이 쓴 것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강아지 패드도 산 것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굵직굵직하게 크게 들어간 것은 결국에는 인건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넣기 위해서 뭐 노승일 씨나 이런 사람들 본인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유라 씨의 바로 남편이었던 신주평 씨도 역시 말 관리사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는 하나도 전혀 모르는데. 몰랐다는 게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금액도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신주평 씨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지금 20살인 경우 나이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말과 관련된 일은 전혀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말 관리사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지금 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유라 씨가 탔던 말은 수십억에 달하는 명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사람들도 정말 베테랑 말 관리사를 쓰는 게 맞는데 말 관리사를 아무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정유라 씨의 남편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것도 뭔가 이렇게 돈을 조금 더 부풀려가지고 인건비를 타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그리고 드는 뭐 겁니다. 또 용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뭐 친구도 데려왔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좀 공개가 됐는데 김용남 의원님 어제 최순실 씨가 재판부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경우도 의뢰 있는 일입니까? 보통 그런 얘기 안 하죠. 네. 재판 일정은 재판부에서 정하는 거고. 그렇겠죠. 보통 뭐 지금 분리 기소가 돼서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재판을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받아야 되니까 아마 저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게 내가 힘드니까 재판 일정을 조절해 달라 이런 얘기는 통상 뭐 웬만한 피고인들은 저런 얘기 못 하죠, 사실은. 예. 그러면 이 재판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분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나 봐요. 최순실 씨.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순실 씨 편을 들면 안 되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국민들께 욕을 먹더라도 최순실 씨 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왜 그러냐면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가 재판을 일주일에 4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집중 심리로 해가지고 본인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된 재판이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어떤 재판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 뭐 증인신문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저녁 시간 이상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최순실 씨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일이 좀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변호사가 최순실 씨를 변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변호사가 여러 명일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가 뭐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최순실 씨를 또 접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다 계속 내리 재판이 있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최순실 씨를 접견할 시간 자체가 없어버리는 거죠. 그럼 변호인이 힘들다. 그렇죠. 변호인이 예. 이제 변론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멘트를 그 법정에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최순실 씨의 어떤 이런 재판받는 것을 힘들어서 그런 거를 고려하겠다라는 어떤 재판부의 그런 입장보다는 네. 아마도 최순실 씨의 변론권을 조금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조금 생각해보겠다라고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재판부도 그렇게 이제 계속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구속 사건은 이제 구속 만기라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예. 2개월 단위로 영장을 발부합니다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또 그 부분과 관련된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재판을 한두 끝도 이렇게 밀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 기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띄엄띄엄 뭐 다른 사건처럼 뭐 2주, 3주 간격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그 일정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니, 밀어달라고 대한민국 얘기한다. 재판부가 피의자의 체력까지 생각하면서 재판한다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지금. 넌센스죠. 그거는 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예. 것이 있으니까 지금 학사 비리와 관련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들도 이제 구속이 진작에 그렇겠죠. 됐고요. 그리고 네. 이제 최순실도 그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최순실도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연고대? 아니 뭐 연고대뿐만 아니라 예. 지금까지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이 터졌거든요. 뭐 몇 년에 한 번씩 터졌습니다. 뭐 서울대도 그 전에 입시 비리 사건이 있었고, 근데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대학 입시 비리 사건에 있어서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은 그 학부모들이었지. 대학을 입학한 학생, 예, 예. 학생들이 이 죄명으로 이제 업무 방해가 되겠죠. 이제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처벌받은 예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제 대부분 고등학생일 때 부모들이 무슨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대학에 집어넣은 경우들이기 때문에 예. 미성년자였던 학생을 처벌한 예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유라,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는 이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재판이 여러 명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최순실, 김기춘, 차은택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일단 김남표 의원, 최순실 씨 옷부터 볼게요. 네.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사복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 지금 계속 나오는 동안 예. 전부 다 수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사복으로 갈아입고 오늘 이제 본인이 이제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이대 학사비리 문제와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도 역시 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 그럼 기존에 어떤 수의를 입고 나왔다가 사복을 입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심경의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과거에 어떤 그 본인이 어떤 재판을 받고 수사받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위축되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사복을 입고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주장하겠다. 지금까지는 좀 억울하게 뭔가 내가 미안하다 잘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만을 보였었는데 아니라고 한 것,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국정농단과 재판에서는 뭐 그런 좀 낮은 자세를 보였는데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정유라 씨와 관련된 학사비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눈물도 많이 보이면서 또 강하게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보면 가지 말을 했죠. 네, 적어도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내가 무죄를 받아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조금 강하게 항변하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판이 정유라 학사비리 관련 재판이고 이대 관계자들이 나왔으니까 그날은 좀 유독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의를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은 수의를 절대 입은 모습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본인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죄가 없다. 나는 수의를 입는 것을 거부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뭐 구치소 안에서야 수의를 입어야 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설 때는 내가 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식, 나는 진짜 죄가 없다라는 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사복을 입는 행위로 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사복을 입었다, 뭐 수의를 입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말과도 좀 달라요. 그러면 마음가짐을 바꿔서 내가 정말 항변하기 위해서라면 어저께처럼 그렇게 울거나 뭐 또 자신의 어떤 그 이 너무 좀 일정이 타이트하니까 좀 줄여달라라든지 예. 그러니까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호소하다가 어떤 때는 울다가 어떤 때는 또 공격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하다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그렇죠. 성격. 그러니까 맥락을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그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건 읽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분명히 이건 있었을 거예요. 정유라와 관련된 부분은 감옥에서 진술할 때도 그랬고 또 기자들 앞에서도 뭐 고함 지를 때도 그랬고 또 어저께도 그랬고 진짜 첫 번째 죄가 없다. 그거는 좀 확실하게 정유라는 있는 죄가 것 같아요. 없다. 예. 두 번째, 2대 학사비리 아니다. 2대는 예. 정당하게 들어갔다. 세 번째, 만약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은 나한테 물어라. 이건 아주 일관돼요. 이건 맥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딴 건 진짜 맥락을 읽을 수가 없지만 예. 그러니까 사복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죄에 대한 부분이지만 딴 부분들은 딱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만큼은 딸의 그 학사 비리만큼은 내가 예. 정말로 보호하고 싶다. 그리고 이건 죄가 없다라는 마음을 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정유라와 관련돼서는 아주 다르다. 정말로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최순실 씨가 이 사복을 입은 뜻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별 뜻이 아니라고 봤는데 예, 방금 김남국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깊은 뜻이 정말 있네요. 처음 입고 나왔으니까. 그래. 예. 아니 사복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옷을 빨았다든지. 지금까지 뭐 몇 그런 번을 거 저기 했는데 딱 처음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겠. 아무튼 일관되게 최순실 씨가 혐의를 인정한 거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거의 없습니다. 예. 일관되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설사 어떤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감정적으로는 어떨 때는 울었다,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대목이고 네. 또 어제 정유라와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 신경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호하고 감싸는 것도 이제는 똑같았어요. 저는 별로 달라진 것 없습니다. 딱 하나 달라진 네. 것은 뭐냐면 조금 더 여유가 있구나. 이전보다. 오히려 여유가 있어졌다? 오히려 좀 더 여유가 있다는 느꼈어요. 왜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얼굴 보면은 뭔가 벼르고 듯한 그런 분위기. 입을 딱 네. 다물고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좀 여유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만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사복을 착용해서 일반 수감 패션에 따라서 어떤 것을 느끼기에는 최순실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했던 얘기들 정유라하고 관련된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검에서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죄 없는 애가 지금 덴마크인가요? 거기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최순실 씨 주장이거든요. 물론 이제 잘